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태양과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과 그다음에 초신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신성은 아주 큰 별이죠. 태양보다도 약 4배 이상 큰 별들이 이제 초신성이라고 부르죠. 그런 이 초신성과 태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은 초속 220km의 속도로 우리 은하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공전을 하고 있죠. 초속 220km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 평균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100km, 그 다음에 우리 비행기, 일반 비행기의 속도가 시속 1000km,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의 그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속도가 저 비행기 속도의 약 그 10배 이상, 그러니까 뭐 시속 100배죠, 100배. 그러니까 시속 한 1000km로 비행기가 나는데, 우리 지구의 공전 속도는 시속 10만 킬로미터, 뭐 이 정도 빨리 달했습니다. 태양도 얼마나 빨리 우리 은하 중심을 향해서 돌고 있냐 하면은 초속 220km죠. 그러니까 시속도 아니고 초속으로 220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이 우리 은하를 중심을 향해서 돌고 있는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맨 바깥자리까지는 이제 5만 광년 정도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은하에서 우리 태양이 차지하는 위치는 이제 약간 바깥쪽에 있죠. 그러니까 5만 광년이니까 중심에서부터 바깥까지 5만 광년. 그러면 이제 우리 태양은 이제 중심에서부터 약 한 3만 광년 정도 약간 바깥쪽에 위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거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의 주변에는 여러 가지 늙은 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하의 바깥쪽 나선팔 쪽에는 젊은 별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하의 중심부는 가장 혼란스러운 지역이라 블랙홀이 이제 계속 물질들을 땡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늙은 별들이 막 죽고 새로 태어나고 뭐 이러면서 아주 혼돈스러운 별들이 상당히 중심부에 많죠. 신의 중심가죠. 이쪽은 오히려 복잡스럽고 생명체가 살기에는 부적합한 곳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바깥쪽이 오히려 이제 한적하고 그 별들도 많지 않고 공간도 많고 또 젊은 별들이 많이 있어서 바깥쪽이 좋은 쪽이 되어 있고, 우리 태양계도 바로 그런 바깥쪽에 좋은 위치에 놓여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그 안에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나는 별, 항성을 약 2천억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우리 은하, 밀키웨이, 그거를 그런 종류의 은하를 한 1000억 개를 가지고 있는 더 큰 집단, 그러니까 천여자리 은하단, 은하들을 가지고 있는 걸 은하단이라고 그러는데, 천여자리 은하단에 우리 은하가 속하고 있죠. 이 천여자리 은하단 안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약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 안에 약 1000억 개, 2000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여자리 은하단 안에 또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기 때문에 천여자리 은하단 안에만 해도 별들, 항성, 스스로 빛나는 별들이 약 100조 개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우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하단 바깥에는 이제 젊은 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초기 우주가 생성이 되었을 때 빅뱅이 일어났죠.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조그만 한 점에서부터 물질과 에너지가 터져 나오면서 우주가 급팽창을 하면서 우주가 형성이 됐고, 그 우주가 지금도 아직도 급팽창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초기 우주가 태어나서 불과 3분 안에 온도가 갑자기 팍 식으면서 그때 이제 원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어진 이 원자가 수소, 그다음에 이제 헬륨, 뭐 이런 원자 핵들이 만들어졌죠. 원자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거는 또 이제 그 쿼크라고 그러죠.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쿼크가 처음에 이제 쿼크가 만들어지고 히그스 쿼크 이런 게 만들어지고 3분 안에 그 이제 히그스 쿼크가 식으면서 결합을 하면서 원자 핵이 만들어졌죠. 원자 핵이 만들어졌는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서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죠. 그 양성자 중성자 한 개씩 합쳐지면은 수소, 양성자 중성자가 2개씩 합쳐지면은 헬륨, 양성자 중성자가 3개씩 합해지면은 리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두 개, 세 개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죠. 그렇지만은 그때는 아직도 온도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상태였기 때문에 전자는 합해지지가 않았죠. 원자 핵과 전자가 합해져야만이 원자가 만들어지는 건데, 원자를 만들기 위한 재료인 원자 핵만 만들어진 것이 초기 우주 빅뱅 후 3분 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온도가 식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제 팽창하면 온도가 식겠죠. 그래서 온도가 많이 식어져서 빅뱅 일어난 이후에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는 드디어 이 원자 핵들이 그 전자를 끌어당겨서 그놈들이 합해져가지고 이제 원자가 만들어진 거죠. 38만 년 후에 이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그 원자 중에 원자는 이제 입자가 되겠죠. 기본 입자. 이 기본 입자에는 뭐 수소, 뭐 헬륨, 뭐 이런 거 그 원자들도 있지만은 그 광자, 빛이 또 만들어진 거죠. 38만 년 후에.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빛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우주의 끝까지 계속해서 이제 간 거죠. 가서 그 38만 년 후에 그 빛의 잔재,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서 1965년에 이제 발견을 했죠. 우주의 사방에서 들려오는 잡음 소리. 이게 도대체 뭐냐? 우주의 사방에서 뭐 잡음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게 무슨 라디오 뭐 방해 전파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137억 년 전에 그 우주 초기에 발생해서 우주의 끝까지 날아갔던 그 광자, 빛의 소리가 지금 이제 거꾸로 들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초기에 이제 수소, 헬륨 이런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주장하기를 모든 그 우주 공간에서는 그 양자, 입자 이게 생겨날 수가 있다. 심지어 진공 상태, 베큐움이라고 그러죠. 진공 상태에서도 입자가 만들어지고 입자가 만들어지면 동시에 그와 전하가 반대인 반입자가 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전자가 만들어지면은 반전자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자가 만들어지면은 반양자, 전하가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인 게 만들어져서 동시에 생성이 됐다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동시에 또 소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이런 만들어지면서 수소라든가 이런 그 입자들, 분자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초기에는 입자와 반입자가 아주 동등한 비율로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동시에 퍼져나가는데 또 동시에 또 소멸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균일하죠. 균일한데 그 균일한 중에서도 아주 미세한 차이. 그러니까 100이면 100 중에서 뭐 0.0000001 그 정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가 어느 구석에선가 생기고, 다른 공간에 있는 그 입자들이 퍼져 있는 그 공간이 아주 균일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0.0000001%가 아주 조금 더 많은 그런 지역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밀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주변의 물질들을 끌어당기죠. 그래서 중력의 작용으로 해서 이 비균줄성 속에서 약간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중력장이 발생이 되고, 밀도가 높은 곳으로 많은 물질들을 끌어당겨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더 큰 분자, 더 큰 물질, 더 큰 별, 우주, 은하단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 후에 원자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 별이라든가 은하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한 3억 년, 4억 년 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38만 년부터 4억 년까지는 그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죠. 암흑의 시대라고 불러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억 년, 4억 년 후에 별이 만들어지면서는 이 별들이 스스로 핵융합을 하고 스스로 불타오르고 자꾸 이제 뭉쳐지니까 이제 점점 이제 막 모여서 막 터지고 합해지고 뭐 그다음에 서로 뭐 밀고 땡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제 별들이 핵융합을 하면서 지금 태양과 마찬가지죠. 태양과 마찬가지로 별들이 어떤 그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거죠. 수소끼리 모여서 헬륨이 되고 막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서 빛이 발생이 되고 하면서 이제 태양과 같이 뜨거운 온도와 뜨거운 압력, 뜨거운 빛을 발행을 하게 되면서 우주가 별들로 빛나게 된 것이 별이 생긴 약 4억 년 후부터라고 되겠습니다. 별들은 끊임없이 내부에 갖고 있는 그 재료인 수소를 핵융합을 통해서 계속 그 폭발을 시키면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발생을 하고 빛을 발생을 하는데, 이 갖고 있는 수소인 핵 연료가 다 소진이 되면은 이제 이 거대한 별들, 초신성들은 그러니까 이게 폭파가 되고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이 이제 청력이죠. 청력하고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하고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바깥으로 터져나가는 이 청력, 그 에너지 폭발, 그 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핵융합. 근데 핵융합 하기 위해서는 재료, 수소, 그게 다 떨어지면 이제 바깥으로 터져나가는 힘, 청력이 이제 없어지죠. 없어지면은 이제 그 대신에 강력한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안으로 끌어들이죠. 그래서 핵연료가 소진된 거대한 별들, 초신성들은 강력한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쪼그라들죠. 쪼그라들면서 파멸적인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쪼그라들다가 다시 이제 쪼그라드니까 이제 저 밀도는 더 세지겠죠. 점점 작아지니까 그 강력한 그 밀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폭발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폭발을 할 때 초신성 폭발이라 하면서 초신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우주로 파편이 날아가면서 초신성의 운명은 끝나고, 이 초신성에서 터져나온 이 물질들이 우주 공간, 성간 사이를 헤매다가 또 서로 만나서 또 별을 만들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진 경위가 되겠습니다. 초신성들이 이제 핵연료가 소진이 되면은 별은 수축이 되고 중력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하면서 대폭발을 하게 됩니다. 초신성의 자네들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서 양전하의 핵과 음전하의 전자가 차가운 성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그 물질들은 중성 원자와 중성 분자로 진화가 되고, 에너지 보존의 원리, 전하 보존의 원리, 전자 기력, 양자 역학, 파울리 베타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통적인 우주론에서의 우주 탄생 초기를 상황을 보면은 아주 극한 밀도, 아주 한 점에서부터 터져 나왔기 때문에 빅뱅이 아주 극한의 밀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높은 온도, 그다음에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복사 폭발을 하게 되면서 물질은 복사 에너지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소멸되는 기본 입자들의 펄펄 끓는 무질서한 플라즈마 형태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초기를 우리가 무질서를 엔트로피라고 그러는데, 빅뱅 초기가 엔트로피가 가장 극한에 다다랐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기의 기본 입자들이 진화가 되면서 우주는 점점 이제 모이고 또 헤어지고 모이고 이러면서 이제 물질들이 형성이 되고 점점 커진 물질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거품 같은 보이드, 그러니까 진공 상태. 우주는 지금도 통통 비어 있죠. 진공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통통 비어 있는 우주는 거품 같은 보이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은하단, 별,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제 1650년대 사람인데,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은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제2법칙은 무질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제3법칙은 절대 온도 0도에서는 완전한 구조를 갖춘 결정체의 엔트로피는 제로다. 무질서는 없다.
절대 온도가 0도일 때는 무질서는 없다. 완전한 구조를 갖춘다고 하면은 이런 것이 이제 그 연력학 법칙이 되겠습니다. 정통 우주론에서는 우주 초기의 물질은 그 초기에 그 아주 막대한 밀도와 온도와 뭐 이런 데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 우주 초기의 물질은 복사 에너지, 거기서 이제 그 위치 에너지가 이제 위치 에너지로 이제 변하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변하면서 이제 그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거죠.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복사 에너지로부터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되는 기본 입자에 끌어넘치는 무질서한 플라즈마가 되겠습니다. 이때 초기에는 너무 뜨거워서 질서정연한 구조물이 될 수가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최대치의 엔트로피를 가진 빅뱅 특이점에 이어서, 그러니까 빅뱅이 처음 생긴 점이 이제 특이점이죠. 원자보다도 더 작은, 아주 작은 점에서 생겨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거의 무한한 온도에서 이루어지는 물질과 에너지의 전반적인 균형 상태와 편형 상태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초기 우주는 극도의 엔트로피 상태에서 팽창하고 냉각하고 그러면서 점점 질서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무질서인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되겠고 블랙홀이 만들어지면서 이 블랙홀에서 대부분의 물질들을 삼키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137억 년 전에 이와 같은 우주의 그 이야기는 빅뱅 이론은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추론할 뿐이지 과학적으로 관찰이 됐다든가 실험이 됐다든가 검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이게 완전하다고는 볼 수는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지금 관측들이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여러 가지 관측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거하고도 많이 상충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빅뱅 이론도 지금의 어떤 그 현대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이론이지만은 이 이론이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고 다른 이론으로 대체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최상의 그 추론치지만은 또 별다른 추론치, 예를 들어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상대성 이론, 1915년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가 되면서 기존까지 인간들이 믿어왔던 그 아이작 뉴턴의 그 어떤 그 중력의 법칙, 만유인령 이런 이론들이 많이 깨졌죠. 그래서 아이작 뉴턴 시대만 하더라도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 우주는 항상 그 모양 그 모습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력의 그 만유인력을 주장을 했지만은 아인슈타인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이론을 들이대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중력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아주 새로운 개념, 새로운 관점. 그 다음에 관측자의 입장에 따라서 관측자의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모든 그 관찰 결과가 다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거부를 했지만은 1927년에 미국의 허블이 그 만원경을 통해서 적색 편이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도 급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는 우주는 변하지 않고 항상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있다는 이론이 틀렸다. 우주는 항상 변한다. 그리고 점점 팽창하고 있다. 그 끝이 어딘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추론과 이론과 그다음에 관측과 검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37억 년 전에 뭐 우주가 생겼다. 46억 년 전에 이제 태양과 지구가 생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과학 이론은 지금까지의 이론의 정리된 모습일 뿐이고 언제든지 향후에 이 모든 것들이 뒤집혀지고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